자, 교재는 아까 84페이지까지 봤고요. 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87페이지. 응시 자격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험에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어서 밑에 보시게 되면 둘째 줄에요. 국적을 안 따집니다. 둘째 줄에. 그러니까 미국 국적, 중국 국적 갖고 있는 사람도 시험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령 안 따지니까요. 작년 시험 때 최고령 합격하신 분이 83이셨어요. 그죠? 정말 놀랍습니다. 근데 하여간 대단하신 겁니다. 전 진짜 저도 지금 되니까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제 한 것도 다 기억이 안 나고. 하여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 지금. 자, 그 다음에 뭐 연령 안 따지고,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다만 네모 2번 밑에 2번 가보세요. 응시 자격이 없는 자 나왔죠. 큰 2번 응시 자격이 없는 자 두 사람이에요. 자격 취소당한 사람은 3년간 시험 볼 수 없다. 3년이고요. 자, 가로 2번에 보면 부정행위자는 5년간이나 시험 못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면서 부정행위 저지른 사람은 5년 동안 시험 못 보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 두 사람 빼고는 다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가십니다. 뭐 나머지는 뭐 여러분 시험과 관련된 것들인데 많이 아셔서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이제 설명드려 볼게요. 교재는 어디냐면 95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자격증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따셨을 때 자격증은 딴 사람한테 빌려주면 돼요, 안 돼요? 자격증 안 됩니다. 자격증을 갖다가 빌려주는 것을 양도대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도는 자격증을 줬다는 뜻이고, 그냥 돈을 받고 줬든 돈 안 받고 줬든 간에 준 거 얘기한 거고, 대여는 빌려준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도대여. 돈 받든 안 받든 양도대여는 금지입니다. 만약에 자격증을 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격증 양도대여로 한 사람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은 자격을 취소당합니다. 자격증 없어져요.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양도되어 한 자는, 빌려준 사람은요, 이렇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까 자격증 따시면 자격증 빌려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빌려줬다가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자격증 빌려주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양도되었는지 빌려준 건지 그걸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부터 제가 사례를 갖다가 2개 정도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대연지 아닌지 상식에서 판단해 보시는 거예요. 판사들이 판단하는 것도 다 상식인 겁니다. 상식. 자, 판단해 보십니다. 자, A라는 분이 계셔요. 자격증이 없는 분이십니까? 이 사람 부동산 경력은 20년이세요. 50대 중반 정도 되시는데, 근데 자기 사무실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얻은 사무실이죠. 그런데 자기 혼자는 중개업을 할 수 없어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오픈 등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B라는 사람을 구했어요. 그 B한테, 이 사람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B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매달 100만원씩 줄게. 자격증 좀 빌려주라. 그래서 B의 자격증을 여기다 걸고 영업을 합니다. A가. 그리고 요 B는 자격증만 걸고요. 이 출근 안 합니다. 나오지도 않아요. B의 걸 걸고 A가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씁니다.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데, 그 계약서에 보니까 계약서에 사람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데 보니까 B의 이름을 쓰고 B의 도장을 찍더라는 얘기죠. 그때 B의 도장은 여기서 지금 출근 안 하고요. 자격증 여기 걸고요. B가 A한테 도장까지 준 거예요. 맡긴 거예요. 그 B의 도장을 맡아갖고 있다가 A가 그 도장을 찍어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도 A가 쓰고. 찍을 때는 이 사람이 이제 개공이 될 거니까 이 사람의 도장을 찍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름 쓰고 이렇게.
이 사람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통장에 매달 100만 원씩 꽂혀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자격증 빌려준 겁니까? 도장이 찍혀 있는데? 빌려준 겁니까? 빌려준 거지. 예. 여러분 상식적으로 빌려준 거 맞죠? 이 사람은 자격 취소에다가 형사처벌. 이 첫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노란 걸로 해볼게요. 노란 거 뭐냐? 자, 여기 보니까 100만 원씩 줘요. 그런데 B의 자격증을 걸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출근합니다. 출근해서 이 사람은 경력이 빵.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주로 이제 사무실 지키고 청소하고 막 그래요. 청소하다가 도장은 안 줬어요 지금. 청소하다가 요 A라는 사람이 계약서 쓸 일이 생겼잖아요. 그럼 계약서를 A가 다 씁니다. 그래놓고 중개사님 이렇게 부르면 청소하다가 가. 그래서 B가 자기 도장을 자기 손으로 찍고 도장 또 딱 챙겨요 이렇게. 그러다 또 뭐예요? 중개사님 부르면 청소하다 가가지고 또 똑같이 계약서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도장 찍었어. 출근해요. 자, 이렇게 노란 식으로 하면 대여입니까? 아닙니까? 대여입니까? 아닙니까? 대여입니다. 판례는 대여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여기 누구 이름이 적히고 누구 이름이 누구 도장이 찍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거보다 실질적으로 누가 계약서를 작성해 줬느냐 여기를 봐요. 여기를. 그러니까 아무리 증 소지자의 이름이 적히고 도장이 찍혀도 실질적으로 이 계약서 작성을 A가 했다면 이 사람이 무자격자가 했다면 이건 대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받겠죠. 그리고 이랬을 때 A는 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이 사람은 무등록 상태에서 무자격 상태에서 중개업을 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요. 남의 거 걸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봐버리면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 이럴 거에 대해서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걸 갖다가 관청에서 단속을 하려고 했을 때 단속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들키느냐. 손님들이 이걸 적발해내요. 손님이 여기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에 대해서 불만이 있죠. 그러면 이런 걸 꼬투리 잡아요. 그래서 구청에 이르고 해서 불거져요. 관청 공무원이 이렇게 나가서 막 조사해가지고 파악하고 알아내는 게 아니고 손님들이 일러요. 그래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계약서에 여기 뭐요 필적 감정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판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판례의 취지는 자 95페이지 보시면 판례가 잔뜩 나와 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판례는 2번입니다. 2번.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했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요. 실질적으로 거기다 동그라미 쳐두시고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명의를 사용해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겠다.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실질적으로. 누가 계약서를 써줬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죠. 이런 사례들은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초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사례. 옛날 제가 아시는 분은 20대 후반에 대학원생이었는데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그때 당시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자격증 딴 그분이 자기 이모가 대전에서 사무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모 그 사무실에 자기 자격증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모한테 용돈 받겠죠. 그리고 뭐 하냐면 이모가 한 번씩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씩 호출을 해요. 계약서를 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 모르겠어요. 계약서를 다 써놓고 나중에 가서 도장만 찍어주러 간다는 거야. 도장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대전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일괄해서 찍어주고 또 오고 한 번씩 몰아서 숙제를 몰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대여입니까 아닙니까? 대여지. 청소하다가 와서 중개사님 그러면 도장을 찍어주나. 서울에 있다가 이모가 내려와라 그러면 가서 도장 찍어주나. 그게 그거죠. 됐습니다. 요거고. 자 또요. 넘기십니다.
96페이지인데요. 자, 이겁니다. 공인중개사 그러면 어떤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공인중개사는 자격증 딴 사람을 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라고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자격증 없는 사람은 공인중개사라고 쓰면 안 되지. 그렇죠. 예? 안 된다고. 자격증 없으면. 예. 만약에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라고 쓰죠. 아닌 자나 형사처벌이에요. 증도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뭐 이런 명칭 이런 호칭을 써버리면 아닌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96페이지 보시면 가로 1번에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제일 밑에 가로 2번에 가시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처벌한다고 나와 있습니까요? 요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저 끝에만 얘기해 두 줄. 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옛날 우리 수강생분이 저하고 식사를 하시면서 명함을 주셨어요. 그 명함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박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성민 이런 명함을 주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 김성민 씨가 저하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명함을 주시더라고. 대표 김성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자격증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강생이라고 그러죠. 수강생. 자격증 달라고. 자격증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부동산 사무실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주시더라고. 근데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대표. 이거 대표라고 써도 됩니까? 이거지. 안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 공인중개사 김성민 그러면요. 당연히 안 되고 여기 들어가고 유사하게라도 쓰면 안 됩니다. 유사. 비슷하게라도. 그런데 부동산 상호가 적혀 있고 대표라고 하면 부동산 사장님을 가리키죠. 그런데 부동산 사장님 중에서 98%가 증이 있어요, 여러분. 복도파 할아버지는 1%, 2%도 채 안 돼요. 나머지 다 자격증 있죠.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상호가 명함에 적혀 있고 거기 대표라고 딱 찍혀 있으면 증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요것이 유사한 명칭을 썼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과장님, 실장님 이렇게 쓰는 건 괜찮아요? 뭐 그렇게 쓰는 것은 뭐라고 말하지 않는데 만약에 대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증이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자, 우리 수강생이었는데 12월 달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 그래서 자격증을 받으셨지. 보통 이제 12월 달에 합격하시고 자격증 따시면 취직을 하시거나 창업하시거나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럴 상황인데 이분이 이듬해 한 3월쯤 학원 나오셔가지고 우연히 저를 만났어요. 3월쯤 왔어요. 3월 정도에 왔어. 그 저한테 명함을 주시는 거야, 명함. 명함이 아주 깔끔하고 예쁘고 뭐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공인중개사 이민정이라고 돼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렇게 딱 돼 있어. 자, 학원을 오셨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자격증 땄는데 학원 들러본 거예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로 이렇게 써도 되냐 이 말이지. 제가 그래서 이 명함을 받고서 어디에 오픈하셨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무실 오픈한 게 아니래요. 그럼 어디에서 일하세요? 물어봤지. 그랬더니 자기는 소공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 뭐예요? 집에 있다는 거죠. 집에 있는데 명함을 이렇게 판 거예요. 이 자랑스러운 명함 아닙니까? 이거 돼요? 안 돼요? 그쵸. 이거 문제 없습니다. 증이 있는 분이잖아요. 자격증 땄잖아요. 자격증 있어가지고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어떻게? 뭐 문제될 게 없잖아요. 어? 이거 안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예, 안 걸리는 거야. 근데 이거 명함 갖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소개시키고 막 중개업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프리랜서로 중개업을 하기 시작해. 여기 돌아다니면서.
이게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증이 있어도. 프리랜서 활동하면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가서 요거 소개시키면 내가 뭐 줄게 뭐 이런 거라든지 나 이 물건 좀 팔아줘 그러면 그 물건 들고 가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일이 커질 수 있지. 잘못되면.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은 밑줄 한 군데 딱 그으시면 끝이에요. 밑에 판례 중에서요. 판례 박스 중에서 1번입니다. 1번. 자, 그 중에서요. 넷째 줄 보십니다. 넷째 줄 보시면 따라서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해서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밑에 있는 판례 중에 1번 넷째 줄에 나온 거 밑줄 그으셨죠? 끝이에요. 끝. 왜 밑줄 안 긋고 계실까? 궁금하네. 자, 이제 100페이지 갑니다. 100페이지. 이제 등록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2장은 자격증 따는 거예요. 자격증 땄다. 그러면 원래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자격증을 따갖고 그 자격증 갖고 이제 등록을 하고 등록이 돼갖고 이제 뭐예요. 중개업을 하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는 자격증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이제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등록. 이렇게 등록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개공. 이렇게 개공이 돼야만 뭘 할 수 있죠? 떳떳하게 중개업. 우리 요거 보려고 한 겁니다. 이게 3장. 그죠? 요게 2장. 요게 4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구조가.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일단 네모 1번에 등록 신청자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등록 신청자 보이십니까? 거기에 회색 바탕 박스에 있는 거 두 줄 밑줄 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가로 열고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한다. 이렇게.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100페이지 위에 법 몇 조요? 9조? 제일 위에 회색 바탕에 박스 본 겁니다. 두 줄만 필요합니다. 나머지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나머지 밑줄 그시면 안 돼. 책을 더럽히시면 안 됩니다. 자,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방금 전에 읽은 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아닌 자는 신청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실을 오픈하려고 하면 증을 따서 공인중개사가 되든지 아니면 법인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법인을. 그래야 오픈할 수 있다. 그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두 종류만.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가로 안에 보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제외된다고 나와 있죠? 가로 안에. 그게 핵심이거든요. 제외된다는 게. 그럼 남 밑에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는 소공이 공인중개사예요? 아니에요? 공인중개사이긴 해. 그죠? 공인중개사이긴 한데 등록 신청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제외된다는 얘기는. 그거 왜 못하게 할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중개업소가 있는데 A예요. B라는 사람이 여기서 소공으로 일해. 근데 이 사람이 소공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자, 여기다가 옆에다가 B가 자기 사무실을 차린다고 해봐. 그래서 개공이 된다고 해봐. 그럼 여기는 소공이고 한 100m밖에 안 떨어졌는데 여기서는 자기 사무실 오픈 사장님이야. 한 번은 종업원이고 한 번은 사장님이야. 이렇게 동시에 일을 해도 괜찮겠어요? 여러분이 A가 돼봐. 그죠? 잘라버리지. 왜 그래요? 이렇게 동시에 일할 수 있으면 여기 있는 매물 다 빼올 수 있잖아요. 안 되지 이건. 그래서 부동산 요 사무실과 관해서 큰 그 내용이 뭐냐면 부동산 쪽에서 일하신 분은 부동산 사무실 두 군데에다가 동시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안 돼. 동시에. 양다리가 안 된다고. 양다리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양다리를 이중소속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중소속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소공이 여기 사표 내고 자기 사무실을 여기다 오픈해. 그건 괜찮아요. 그건 법 위반은 아니야. 다만 인간적인 도리는 아닐 뿐이지. 그죠?
그래서 요게 여기 사표 내고 여기서 오픈한다. 그걸 막는 게 아니에요. 소속 공인인증서 인체 이렇게 차리는 것을 금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외라고 돼 있어요. 예? 거기가 이 현장에서 많이 벌어진 게 이거잖아요. 사실 이거보다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지. 이건 말할 것도 없이. 근데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는 이거 여기를 관두고 어떻게 해요? 바로 옆에다가 B가 차린다. 여기 소공으로 일하다가 그럼 이 사장님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응?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럼 이제 여기서 일하면서 뭐 거기 안에는 손님들도 있을 수 있고 매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요리 가져와서 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요분이 B라는 이 소공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일하셨던 분이다. 남자분이다. 이분이 이제 영이 별로 없어서 이분 막 의지해서 하고 있었어. 근데 이분이 오는 손님들이 다 이분 보고 와. 이분 보고 온 게 아니고 그때 이렇게 갔다고 해봐. 여기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자, 또 한 가지 변호사. 자,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개를 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이렇게 변호사가. 그래서 이 저 중개 사무실을 하려고 변호사가 강남구청에 가서 등록 신청을 한 겁니다. 변호사가. 그랬더니 강남구청에서 등록을 안 해준 거예요. 강남구청 얘기는 이런 거지.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조문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아닌 자는 등록 신청 못한다고 돼 있으니까 변호사 당신이 자격증 있냐? 없어. 법인 차렸냐? 안 차렸어. 등록 못 해주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이제 이 사람은 자기 전문이 뭐야? 소송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 사람이 등록을 안 해주, 구청이 등록 안 해준 건 잘못됐다. 등록 거부를 취소하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판례가 나온 거죠. 변호사 얘기는 변호사 업무 중에 보면 법률 사무의 취급이라고 있는데 업무 중에 거기에 중개활동이 들어간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판사들은 요 재판을 이렇게 할 때 이 판사들은 나중에 변호사 될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가세는 개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판사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 법조문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판사들도 그냥 혀를 차면서 인정을 안 해준 거야. 변호사나 잘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겠지. 이 판사들은 어이없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결국은 변호사일지라도 변호사 자격증만 가지고는 중개사무실을 오픈할 수 없다라고 판결 나온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판례는 우리 중개사 시험에 간간히 출제가 돼요. 왜요? 이 수많은 부동산 사장님들 입장에서 봤을 땐, 부동산 상인 입장에서 봤을 땐 이 판결은 어떤 판결이에요? 사이다 판결이야. 속 시원한 판결이라고. 그러니까 잊어먹을 만하면 한 번씩 시험에 내요. 변호사는 오픈 못해. 또 잊어먹으면 한 번씩 변호사는 오픈 못해. 이렇게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가시면 101페이지에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게 아니고 101페이지 제일 위에 가시면 가로 2번에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이렇게 나오죠.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거기까지 딱 밑줄. 줄이 있잖아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번에는 102페이지 가시고. 자, 102페이지 가는데요. 여기서 보면 등록 기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등록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실게요. 등록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 되냐 그걸 볼 겁니다. 등록에 필요한 요건 이렇게 분필이 없어. 등록에 필요한 요건 지금부터 볼 겁니다. 자, 먼저 혼자서 오픈하는 경우요. 자격증 따서.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갖춰야 될 요건 이거 보고요. 법인 차릴 때 갖춰야 될 요건, 법인인 개공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 이렇게 두 가지를 보도록 합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다 그러면 세 가지가 이거예요. 첫 번째가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칠판을 보셔야 돼. 그냥
제가 어디 밑줄 긋습니다. 그러면 그때나 밑줄 그어요. 그냥 여러분 하지 마시고 가만히 계시고 소리를 계속 들으셔야 돼. 이 내용을 그냥 그 스토리를 그대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몇 번씩 들었을 때 그게 남아있으면 되는 거고요. 교재 밑줄 그을 때는 제가 어디에 밑줄 긋습니다. 다 그거 들을 테니까 자기가 밑줄 긋지 말라고 제발. 제발. 그리고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자격증 따야 됩니다. 자격증. 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 당연한 얘기입니다. 증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오픈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실무교육. 내용이 별거 없어요. 사실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실무교육은 지금 요새 12월달, 1월달, 2월달 여기가 시즌이에요. 매년 보면 요때 자격증 따신 분들이 사무실 오픈하거나 또는 소금으로 취직하려고 하면서 많이 받아요. 여기가 시즌이야. 근데 이것도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기 막 몰려서 받아요. 몰려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자격증 따신 분인데 옆에 사람이 실무교육 신청해서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덩달아 막 신청을 해요. 왜 그게 안 좋냐면 실무교육은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1년. 받아놓으면 1년 안에 써먹어야 돼. 그럼 자기는 1년 안에 취직하거나 사무실 오픈할 계획이 없어. 그러면 안 받는 거예요. 오픈하거나 취직하기 직전에 받으면 돼요. 이 실무교육은 아무리 못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있어요. 많을 때는 이제 매주 있지만 그러니까 실무교육을 오픈하기 전에 또는 취직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받으시면 돼. 근데 이것도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격증 따신 분들은 우르르 몰려가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무교육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무실 얻어야 됩니다. 사무실 이렇게 3가지예요. 이 3가지가 등록에 필요한 3요소예요. 자격증 따고 교육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무실 얻어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가 좀 얘기할 게 좀 있어. 사실은 우리 교재에 보면 자격증 딸 거 이건 뭐 쓰고 있지도 않아요. 너무 당연해가지고. 그래서 가로 1번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102페이지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에 보면 가로 1번 제목이 뭐로 돼 있어요?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이렇게 돼 있죠? 세부적 내용 읽지 마세요. 실무교육은 나중에 가면 따로 배우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무교육 받아야 오픈할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가시면 103페이지요. 가로 2번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되겠다. 오른쪽 페이지 왔습니다. 지금. 그쵸? 이렇게 이제 교재 밑줄 그을 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사무소를 확보할 것 이렇게 돼 있어. 자, 여기가 내용이 몇 가지가 나와. 이제 그것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첫 번째, 이 사무실 공간이 이렇게요. 건축물 대장 있죠.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띄워보셨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실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건물인 거예요. 건축허가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건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건축물 대장이 없어가지고요. 무허가 건물이다 그러면 이 무허가 건물에다가 사무실 오픈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안 된다 이 말이죠.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어야 되는 얘기는 이런 무허가 건물은 사무실로 쓸 수 없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 다음에요. 컨테이너 박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등록해 주세요 그러면 등록해 주겠는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은 가설 건축물이라고 불러요. 흔히 얘기하는 가건물이에요. 가건물. 거기다 어떻게 사무실 오픈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가설 건축물, 가건물에다는 사무실을 못 냅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이 얘기예요. 이게 뭐 밑줄 긋기 전에 이거 하나 더 보고 봐요.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근데 100%는 아닙니다. 원칙이에요.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사무실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야. 요것이 중요하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요거 아파트 단지입니다. 한 2000세대 돼요. 근데 준공이 됐어요. 준공. 근데 입주하는 시기가 됐네요. 준공됐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대장 만들어지는 타이밍입니다. 근데 이런 아파트 단지 앞쪽에 보면 상가가 또 있다고. 단지 내 상가, 지금은 단지 앞 상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이제 부동산 사무실이 꽤 많이 들어오잖아요. 왜 들어와요? 2000세대다 그러면 이게 전세 계약이 막 수백 건 일어날 거 아니에요. 1000건이 넘을 수도 있지. 그러면 단시간 내에 그렇게 건수가 많아지니까 이걸 입주장이라고 그래. 입주장.
그러니까 부동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몫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무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부동산 사무실이. 근데 부동산 사무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원래 사무실을 찾으려면 원칙은 뭐예요? 건축물 대장이 올라 있어야 되는데, 이 요 안에 있는 요 아파트처럼 요것도 준공은 되어 있는데, 아직 대장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조문이 없었을 때는 오픈을 못해. 거기다가 사무실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등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 제기가 엄청 된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다 지었고 준공이 뭐예요? 준공이 사용 승인이라고 해서 쓸 수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태가 되면 이거 오픈할 수 있도록 해야지. 대장은 좀 이따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좀 시기적으로 좀 차이 나잖아. 그래서 대장은 아직 없어도 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준공이 떨어졌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요건 준공도 돼 있어야 돼요. 준공도 안 떨어졌는데 여기다 사무실 오픈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고, 아시겠죠? 예외적인 상황은 이제 그런 현실을 반영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밑줄 긋습니다. 지금부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다가 중개사무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 원칙.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건물에는 준공 둘째 줄입니다. 지금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포함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넷째 줄에 가설 건축물 대장은 포함한다고요? 제외된다고요? 넷째 줄 포함한다고요? 제외된다고요? 제외된다까지 지금 이렇게 못 쫓아오는 거예요.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첫째 줄부터 지금 넷째 줄까지 밑줄 공간이에요, 지금. 예.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요. 이 사무실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보할 때. 아, 이거 괜히 지워버렸네. 여기 앞쪽에 단지합 상가가 있는데 어떤 사장님은 이걸 분양받는 경우가 있어. 분양받으면 이자는 나가지만 월세가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니까 이거 분양받으신 분이 상가 분양받았는데 그때 가격보다 2배가 올랐어. 2배가. 그러니까 그 상가 가격이 올라가고 이자는 냈었지만 뭐 이자 내는 거랑 그 다음에 월세 내는 거랑 지금 봤을 때 이자가 더 쌀 수 있지. 잘하셨어 이 사장님은. 그러니까 상가 잡아갖고 분양받아갖고 그거 가격 올랐지. 그죠? 월세도 줄일 수 있었지. 이자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자기 점포에다가 사무실 오픈할 수 있는 거고요. 얼마나 편하게 하겠습니까? 월세 안 내고 이자만 조금씩 내면 되니까. 가격도 올랐지. 그죠? 행복합니다. 정말. 두 번째는 전세로 얻어도 괜찮겠죠? 전세는 잘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전세로 사무실 점포 얻어도 되고, 세 번째는요, 월세 줘가면서 얻는 방법도 있겠죠? 대부분 월세로 얻겠죠, 월세. 상가 월세. 중개사무실 월세. 예. 이 중개사무실 월세가 이제 3단계가 있어요. 우리도 이제 보면, 우리 사회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조금 역동적인 면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사회가 어느 정도 이제 좀 고착되는 거 가는 것 같아. 사실은. 부동산 사무실 같은 경우도 3등급이야. 100만 원이 안 돼, 월세가. 자리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거? 안 좋아. 50만 원짜리도 있어. 안 좋겠죠? 들어가 있겠죠? 월세 50만 원이면 그냥 한 달에 그냥 뭐 월세 50만 원 내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 뭐 전세 한 건 두 건 하면 그냥 다 이거 내고 그냥 또 하여간 남겠네.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200만 원, 200이나 250 이것도 한 기준선이요. 요 사이에 있으면 뭐예요? 중중 그럭저럭 중정도 되고 200, 225 이렇게 되면 뭐예요? 약간 좀 좋은 자리가 되겠죠. 비싼 건 뭐 500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그런 건 특별한 경우고, 그냥 이렇게 한 3등분 정도. 월세 내가면서 사무실 없는 게 일반적이겠죠? 근데 시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월세도 안 내고 사무실을 얻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월세 안 내고. 그죠? 월세 내는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면 임대차라고 그래요, 임대차. 그죠? 들어보셨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월세 계약이다. 그런데 월세 안 내는 경우가 뭐예요? 사용대차예요,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공짜로 쓰는 거 얘기합니다. 공짜로 쓰는 거. 월세 안 내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용대차. 월세 내는 것은 임대차. 두 개 구별할 줄 아셔야 돼. 뭐 어떤 경우에 월세를 안 내고 사무실을 확보할까요? 능력 좋은데. 월세 안 내고 사무실을 확보하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뭐 부모 자식 간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보다는 아까 봤던 동업 관계일 때 나옵니다. A라는 사람은 돈이 있고요. 자격증은 없는 상태요. 점포는 자기가 얻었어요. A가. 근데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혼자 오픈을 못하는 상황. 근데 B라는 사람은 뭐야? 돈이 별로 없는데 빛나는 자격증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뭐 실무교육이야 10몇만 원 주면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별거 아닌데 자기가 오픈하려고 했을 때 사무실이 걸려서 지금 오픈하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사무실을 이 사람이 주잖아요. 공짜로 주면서 나랑 같이 하자. 그래서 번 돈은 내가 구하고 너가 일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자고 할 수 있죠. 너 거 걸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동업을 제안할 수 있죠. 이런 동업 관계일 때 이게 법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고 합법적인 경우도 있단 말이야. 저촉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 사람이 출근도 안 하고 그죠? 중개 업무를 갖다가 싹 이 사람이 해버리고 그러면 B는 대여가 돼버려서 이거 이 동업 관계는 법 위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출근해가지고 이 사람이 개공이니까 그죠? 이 사람이 계약서 작성하고 이런 중요한 일을 이 사람이 다 하고 돈만 이 사람이 벌어간다면 그건 합법이에요. 응?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여기가 하면 돼. 그쵸?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공짜로 빌려서 사무실을 확보하는 수가 나와. 이 공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사용대차다. 그러니까 부동산 개공이 반드시 사무실을 꼭 개공될 사람이 임차해야 되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임차해갖고 공짜로 빌려줘도 어떻든 사무실만 확보하면 오케이죠.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두 번째 중요한 거. 그래서 교재 보시면 동그라미 2번 가요 지금. 동그라미 2번에 첫째 줄하고 두째 줄까지 밑줄 그으시면 돼. 딱 두 줄. 예. 자, 두 줄인데 두째 줄에 보면 사용대차의 동그라미를 크게 쳐두시면 돼. 사용대차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넘기십니다 이제. 예? 넘어가셔요. 104페이지. 104페이지 가보시면 박스가 제일 위에 박스가 있고요. 자, 세 번째 얘기 할 겁니다. 세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세 번째 얘기는 저 사무실이라고 하는 게 이 건물이잖아요, 건물. 그런데 이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업종 같은 경우 가보면 그 건축물의 용도하고 상관성이 높습니다. 용도 그러면 건축법 시간에 배우시는 건축법상의 용도예요. 건축법상의 용도 배우셔야 하고 나중에. 그러면 용도가 건축물의 용도가 중개사 사무실로 쓰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합해야 되겠다. 이걸 용도 적합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도가 맞아야 된다. 여기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 학원을 하려면 이 건물의 요 용도가 이 자리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교육 및 연구시설에 들어가야지 여기서 학원 자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못한다는 거예요. 응? 응.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학원을 못 차려요. 응? 학원 자리는 용도가 딱 정해져 있어. 응. 그래서 이제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의 용도가 되게 많아요. 응? 대부분 제2종 근생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 그러니까 중개사무실은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는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대표적인 것이 제2종 근생. 근린생활시설을 근생이로 줄여서 많이 불러요. 근린생활시설. 근생이로 불러요. 아니면 일반 업무시설. 일반 업무시설. 요 용도가 대장 띄우면 나와요.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아니면 제1종 근생도 돼요. 1종 근생. 셋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 이렇게 된 거지. 셋 중에 하나 이렇게. 그랬을 때 부동산 사무실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는요. 용도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의 용도는 주택인데 이제 대장을 보면 공동주택 이렇게 나와요. 또 아파트라고 써있는 경우도 있고 공동주택.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101동 101호 1층이죠. 거기에다가 간판을 딱 걸고 부동산을 할 수 있을까? 부동산 등록을 할 수 있을까? 거기는? 용도가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공동주택이라는 용도거든. 거기다가는 부동산 사무실을 낼 수 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응? 이제 조금 이제 옛날 얘기가 되어서 지금하고 조금 이제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분이 부동산 자리를 알아보시는 거야, 사무실을. 그러니까 또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자리를 봐준 거야. 근데 거기 들어가려고 했더니 부동산 사무실을 쓸 수 없는 용도라 거기가.
그 용도를 바꿔야 돼. 근데 주인이 용도를 안 바꿔줘. 응? 이종 근성으로 이렇게 안 바꿔준다.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이처럼 모든 업종은 그 업종이 들어가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상가중개를 하시면 제일 먼저 할 게 그거예요. 상가중개. 상가중개를 여러분 배우실 때는 야, 이게 일반의 주점이야? 그러면 용도가 뭐야? 이렇게. 노래방이야? 그럼 뭐 이 건축물이 노래방 할 수 있는 용도인가? 이걸 따져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일 먼저 하시는 거예요. 테니스장이야? 여러분. 어떤 용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따져주는 거. 그 용도. 응? 네, 그래서 용도가 맞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교재에 보시면 104페이지 박스 밑에 보시면요. 두 줄이 있어요. 박스 말고 박스 밑에. 자,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 업무시설의 중개사무소 설치가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거기까지 밑줄. 자, 여기까지 지금 세 가지 봤잖아요. 겨우 봤잖아요.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요거 좀 볼 거예요. 여기. 자, 법인인 개업 공인인계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이거 다섯 가지. 지금부터 봅니다. 자, 104페이지 밑에 법인의 등록 기준이 있고요. 매년 한 문제씩이에요. 매년 한 문제씩. 자, 그때 가로 1번 가보셔요. 가로 1번 뭐라고 되어 있냐. 제목만 필요합니다. 예, 가로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서 이렇게 돼요. 상법상 회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뭐 몇 조 이런 거 다 잊어먹으세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쪽 끝에 협동조합으로서 협동조합의 동그라미 그죠? 우리 대학 선배가 무슨 협동조합 이사장 하더라고. 근데 협동조합이 그렇게 만들기 쉬운 모양이에요. 그냥 맨날 놀다가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명함을 주는데 협동조합 이사장이래요. 그래가지고 형 뭐예요? 그랬더니 뭐 부동산과 관련된 협동조합이에요. 그래서 협동조합 뭐 하나 차렸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조금 있으니까 TV에 있잖아요. TV에 무슨 소상공인 연합회인가? 거기서 그때 무슨 이렇게 데모했나 시위했나 해가 집회하는데 거기 TV 나오다 보니까 옆에서 이러고 그러고 있더라고. 기자관장만 이러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형 왜 TV 나와? 그러니까 뭐 소상공인 연합회 뭐라고 그러더라. 뭐 거기서 또 뭐 하나 자리를 맡아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거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 가끔씩 연락해. 근데 이제 그 형님도 처음에 이제 이 부동산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형이 저를 이쪽 시장으로 이끈 거야. 대학 선배가. 그래서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서 전화 와가지고 전화 잘 안 하거든. 1년 가야 뭐 한두 번 전화할까 그런데 와가지고 이제 분당에서 술 마신다고 그러면서 갑자기 너 생각이 나서 전화한다고 해서 전화 왔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그냥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냥 이제 나이도 저보다 선배인데 대학 선배인데 진짜 뛰어나요. 머리가 비상해요. 근데 게을러. 그래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것저것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사기꾼에 가까워요. 저도 거기 걸려든 거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는 번쩍번쩍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합격한 사람이 있고 합격 못한 사람이 있고 근데 그 형이 81학번이거든요. 근데 81학번 형 중에 시험 합격 그런 형도 꽤 있지. 근데 사실은 머리로만 보면 이 형이 더 좋아요. 근데 게을러. 공부를 안 해. 그 시험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뭐 법조문 이거 뭐 해석하거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아이디어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다는 걸 우리가 느껴요. 시험 합격한 사람도 느낄 거야. 그냥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인생이 참 안 풀리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오랜만에 받으니까 제가 진짜 가슴이 찡하더라고. 근데 이제 결혼했다 이혼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게을러서 이거 참 그래서 어쨌든 협동조합 그거하고 그 다음에 자본금이 얼마 이상 돼야 됩니까? 두 번째 줄 끝에 5천만 원 뭐요? 이상일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걸 설명드려 볼게요. 법인이 이거 어떤 구조냐면 이런 구조예요. 법인이 이렇게 있죠. 중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못해. 등록을 하고 해야 돼요. 등록이 됐죠? 이름이 바뀌어요. 법인인 개업 공인인계사라고 이 타이틀이 붙어.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법인 이 말과 법인 개공은 다른 거예요.
이 법인 계공을 다른 말로 중개법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 좋은데 이 말은 지금 그래서 쓰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 등록되면, 근데 그러려면 등록이 날려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걸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출제예요. 이게 시험 출제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일단 법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법인의 범주가 이렇게 넓어요, 여러분. 이게 다 법인이에요. 근데 법인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법인 중에 상법상 회사라고 아까 동그라미 쳤죠. 자, 상법에 나오는 회사라 이 뜻이에요. 법인 중에 여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또 뭐요? 협동조합도 법인이에요. 협동조합에 들어가거나 이런 뜻이야. 협동조합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협동조합 이렇게. 이거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아니에요. 법인 중에 상법상 회사에 들어가거나 또는 뭐요? 협동조합에 들어가야 등록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상법에 나온 회사의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인데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뭡니까 틀리게 안 내요 절대. 상법을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법상 회사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본 주식회사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렇게 무슨 태양 중개법인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주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주식회사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식회사 형태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유한회사. 그 다음에 유한회사하고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게 유한책임회사. 이런 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들어만 주시면 돼요.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유한책임회사 같은 형태로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로펌 있죠. 로펌은 유한책임회사 이렇게 돼요. 그런 형태로 만들어요. 주식회사 형태로 안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한명회사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골에서 잘하신 분들은 한명회사 이렇게. 합자회사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합자회사. 우리 시골에 가면 그 양조장이 있어요. 양조장 하신 분들은 대단히 좀 돈 있는 분 아니에요. 근데 양조장 혼자 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한 2명, 3명에서 돈을 못 타가지고 동업하시기도 하지요. 그랬을 때 차리는 회사가 이제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이것도 이제 회사예요, 회사. 동업 형태의 좀 조그만 회사입니다. 이런 것들은. 5개 중에 아무거나도 돼요. 뭐라도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법에 나온 회사 5개 중에 어떤 거라도 들어가면 오케이. 이런 뜻이에요. 아무거나도. 아니면 어디에 들어가면 돼요? 협동조합. 협동조합에 들어가면 된다. 이거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 형 만드는 거 보니까. 협동조합.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협동조합 중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있잖아요. 사회적 협동조합.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예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제외. 이게 중요하고. 왜 그러냐. 아니 이거 좀 이따 다 밑줄 거기 좀 밑줄 그은 것 중에 둘째 줄에 있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 늘상 이거네요. 왜냐? 사회적 협동조합은 성격이 비영리 성격이에요. 비영리. 비영리 그럼 뭐예요? 돈 벌 목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사실은 중개업은 이거 등록해서 중개업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중개업은 영리 목적이에요? 비영리 목적이에요? 중개업은 영리 목적이지. 영업이니까.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하는 거 이게. 이 사회협동조합하고 이 중개법인이 피가 안 통해. 에? 완전히. 그래서 사회협동조합은 제외지. 이렇게 되지. 성격이 비영리니까. 사회적이란 말에서 조금 이제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같이 잘 살자 이런 뜻이에요. 취지가. 얘네들은. 그게 영리 목적으로 뭐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이 뜻이에요. 예, 그러면 얘는 중개법인하고 피가 안 맞는다. X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예. 우리 집안에도 지금 4식구인데 3명이 혈액형이 같아. 1명이 전데 1명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3명이 똘똘 뭉쳐서 저 혈액형에 대해서 맨날 공격을 해요. 무슨 그런 XXP를 갖고 있냐고 하면서 피가 안 통해 3명이랑 제가 그랬는데 어제 아침에 제가 이제 나오는데 요새는 이제 저 또 그것 때문에 집에서 하더라고. 동영상으로 듣더라고 애들이 둘 다. 오늘은 갔는데 어떻게 걔를 동영상 수업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살살 이렇게 나왔어. 그랬더니 둘째 놈이 막 뛰어나와. 아빠 갔다 온다 이렇게 이제 눈빛하고 오니까 뭐 시큰둥 하더니만 좀 있으니까 둘째 놈이 막 뛰어나오더니만 저를 안아주는 거예요. 둘째 놈이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 딸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기절해서 이제. 근데 그놈이 딸 역할을 하는 것 같아. 예, 너무 좋아. 자, 그러니까 그렇게 둘째 놈하고 저하고 이게 좀 피가 통해. 그 엄마하고 큰 놈하고 또 짝짝꿍이야. 이게 딱 이렇게 편이 딱 갈라지더라고. 이렇게. 제외죠. 예,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여기 하나 더 하고 이제 쉴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에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자, 제목에 보면 5천만 원. 자본금이 얼마 이상 돼야 되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돼야 된다는 게 또 있죠. 요렇게. 예, 요것이 또 요건이야. 그러니까 자본금이 5천 이상이면서 요거나 요거 둘 중 하나 들어가야 돼. 이게 두 가지 요건이야. 그러면 이제, 자, 이해를 해보세요. 상법상 회사인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유한회사래요. 근데 자본금이 4천만 원 이내에요. 4천만 원, 4천만. 자, 그러면 이 4천만 원짜리 유한회사는 법인인 개업 공인인증서로 등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뜻이야. 자본금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유한회사는 오케이. 근데 뭐예요? 자본금이 딸리는 거지. 자, 여기 한명회사네, 한명회사. 근데 자본금이 8천이래요. 자본금 8천만 원짜리 한명회사는 법인인 개업 공인인증서로 8천이요, 8천. 법인인 개업 공인인증서로 등록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예. 자,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자본금이 얼마냐? 깜짝 놀랄 만큼 많습니다. 100억이요, 100억. 자, 자본금 100억짜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자본금 100억이다. 그러면 등록이 돼요, 안 돼요? 등록될 수가 없다. 100억이 무슨 소용이요? 사회적 협동조합이 돼서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거 제외죠?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족의 가로 1번까지 봤습니다. 자, 쉬었다가 넘기셔서 가로 2번을 볼 거예요. 가로 2번은 어디 있냐면 106페이지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쉬겠습니다.